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고병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지방직 공무원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문제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저랑 함께 꾸준히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착실히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략 그래도 한 90점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부 다 다루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개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회복지 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사회복지 급여의 외부 효과, 2번 사회복지 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3번 대상자의 역선택, 4번 대상자의 도덕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요런 유형의 문제는요, 시험때 대단히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를 하고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출발점은요, 돈이에요. 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무조건 돈이에요. 돈. 재화라고도 하죠. 이제 같은 말로 재화라고도 하는데, 재화에는 무슨 금도 들어가고 무슨 은도 들어가고 뭐 유가증권 다양하게 들어가요. 부동산도 들어가요. 아무튼 저는 이걸 그냥 돈이라고 규정을 할게요. 돈인데, 돈은 크게 두 가지의 가치관을 나눠요. 하나는 뭐냐? 돈은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면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유재라고 그래요. 사유재. 사유재. 그러니까 개인이 갖는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사유재. 사유재. 그래서 누가 내 거를 건들면 안 돼. 즉 간섭을 거부해. 그게 왕이 되었던 옛날에, 요게 현대 국가가 되었던 간에 세금을 목적으로, 세금이라는 목적으로 내 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 써서 뭐다? 자유의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유의 사상. 그러니까 출발점이 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우파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여기를? 우파라고 그래요. 우파. 우파. 또는 신우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나온 게 신보수주의예요. 여기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우파 또는 신우파 같은 개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아니야. 네가 돈을 갖게 된 거는 지역사회, 국가사회가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그나마 그 돈을 갖게 된 거야. 즉 네가 아무리 생산을 해내도 누군가가 그거를 사주지 않으면 너는 재화를 얻을 수가 없어. 고로 돈의 근원은 네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야. 이걸 뭐라 하냐면 공유제라고 그래요. 공유제. 공유제. 그래서 함께 소유한다. 공유제 개념. 공유제. 공유제. 이거는 뭐냐 하면 국가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개념은 뭐냐? 여기는 간섭이 거부죠. 여기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뭐다? 네, 바로 좌파 개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지주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냐? 평등이다. 평등. 평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등.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평등 개념. 자, 결론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고로 국가가 개입한다. 여기 나와 있죠?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요쪽이에요. 요쪽 왼쪽. 공유제.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국가가 세금 형태로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 형태, 가치관은 평등 요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2번 보세요. 사회복지 재화의 사유제? 어디 있어요? 재화의 사유제? 요거는 어디죠? 자유 우파네요. 우파. 이쪽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태의 유형 문제요.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또 뒤에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니까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역시 잘 나오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2번 소득 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번 급여의 기준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4번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일까? 딱 눈에 보이시죠? 여보세요. 급여 기준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까? 아니죠. 대상의 분류와 급여의 적절성.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게끔 동법 6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런 말장난 유형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교수님 2번 문제 약간 헷갈렸어요. 유심히 보면 딱 보이는데. 그죠? 그 정답 몇 번이다? 3번 형태 눈여겨보시고요. 3번 문제 사례관리.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관리 정말 잘 나온다고. 꾸준히 나온다고. 왜? 여러분들께서 임용이 되시면 하실 업무가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 사례관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좀 전에 했던 2번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뭐예요? 수급자 선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 하시는 업무가 사례관리, 수급자 선정 관리니까. 자, 사례관리 바로 이어서 나왔죠? 봅시다. 사례관리의 특성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례관리는 통합적 실천 방법이자 체계적인 과정이다. 2번 사례관리는 공식, 비공식적, 개인적, 지역사회적 자원을 조정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둔다. 3번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연계, 의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입을 활용한다. 4번 시설 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이거 제가 강의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자, 판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례 관리가 나온 게 1950년대 초 덴마크에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탈시설화예요. 탈시설화. 이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이 개념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노멀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노멀리제이션. 노말이 뭐야? 야, 그거 되게 노말해. 노말이 뭐예요? 평범해. 말 그대로 평범화예요. 평범화. 같은 말로 보통화. 뭐 같은 말로 정상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장애인이라 보면서 어떤 동정이나 특혜나 차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일반인, 다른 말로 비장애인,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노말이에요. 노말리제이션.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다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에다가 가다 놓고 집중적인 케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벗어나야 되겠죠. 엑소 벗어나야 되겠죠. 으르렁 엑소 벗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확대된 게 지역사회 보험 거죠.
지역사회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탈시설을 그러면 지역사회보호.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뭐야? 사례관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한 세트예요. 던킨 도너츠와 커피. 그 다음에 햄버거 시킬 때 프라이.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탈시설과 지역사회보호, 사례관리. 얘네들은 한 세트라고, 한 세트 이렇게. 그러면 자 보시면 4번 시설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사례관리는 뭐예요?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예요. 지역사회보호. 그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사회복지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역시 개념 문제는 꼭 한두 문제씩 출제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대단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봅시다. 1번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 다른 말로 일반주의는 사회복지급여를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인정한다, 인정된다. 2번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뭐 표현을 했는데 봅시다.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집단, 유색인종,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에 대한 입학, 고용, 승진 등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을 말한다? 맞을까요? 다음 3번 노동의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 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를 말한다? 4번 임파워먼트는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번 보세요. 노동의 탈상품화는 먼저 탈상품화는 에스팽 안델센 교수님이 주장한 바죠. 탈상품화는 제발 상품 얘기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예, 저는 아는 게 맞습니다. 강단에 쓰시오. 당신은 어떤 상품이 있어요? 저는 노래를 잘합니다. 무대에 쓰시오. 당신은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예, 저는 카메라 이렇게 촬영을 잘합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음향실이나 카메라 감독을 하시오. 당신은 뭐? 예, 전 수술을 잘합니다. 응급실로 가시오. 당신은 저는 아무것도 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힘은 셉니다. 저기 막노동 현장으로 가시오.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무조건 무엇이 됐든 간에 상품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시장에서 거부당하는데. 아이들은, 어린이는, 노인들은, 이런 분들은 시장에다가 내가 내놓을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빈곤의 나락으로 처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정말 정글 같은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에스팽 안델슨 교수가 뭐냐? 탈상품화, 상품 얘기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상품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상품을 내다 팔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만한 그런 나라일수록 복지국가고, 어떻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상품을 끊임없이 내다 팔아야 되는, 제공해야 되는 그런 나라일수록 뭐라고 했어요? 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자 보시면 노동의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요.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이쪽이잖아요. 공유제 쪽이잖아요. 자본주의가 출발된 거는 18세기 초예요. 그 전체는 대부분 다 뭐예요? 공유제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 형태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를 말해요. 아니죠. 말장난이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꾸 상품 얘기를 하니까 그 상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지. 자본주의 이전 상태가 아니라 뭐랄까?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실까요? 지금 현재 계속 정책론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5번 문제까지. 그러니까 정책론 비중이요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책론 비중이 대단히 높아요. 앞부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인행사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행동, 뭐 사회환경, 실천론. 저는 정책론, 그 다음에 행정론, 법제론, 조사론 이걸 먼저 앞에 넣는다. 왜?
봐봐, 계속 나오잖아. 그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실까요? 기업. 민간 전달책에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니은. 사회복지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그렇죠? 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결합된 형태죠. 통상.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기관이다. 맞죠? 디귿. 중앙정부가 전달 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보건복지부 어디 있나요? 과천 있나요? 그냥 세종시 있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저기 제주도에 있는 분들 민원 들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게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애월읍에 살아. 제주도 애월에 가면 그 꽁치김밥 되게 맛있거든요. 그럼 내가 애월읍에 살아. 그럼 애월읍 사무소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 과천이나 저기 세종시까지 가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전달 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감소돼요. 저하되고. 리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지역사회가, 즉 공공이.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 주체는? 그렇지, 민간이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래서 요즘은 투트랙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고로 정답은 옳은 것만 고르기 때문에 기업, 니은,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되게 잘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동영 모의고사에도 같이 제가 풀어봤습니다. 역시 아이나 데리가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6번 문제. 스페인 안델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서 지수가 높으면 무슨 국가? 그렇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낮으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했죠. 봅시다. 탈상품화 정도, 자유적 복지국가. 매우 높음. 매우 높죠. 그럴까요? 아니죠. 예죠. 매우 높은 거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죠. 탈상품화 지수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지. 매우 낮으면 예고, 매우 높으면 예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1번 틀린 거고. 2번 계층화 정도. 계층 간 통합을 강화해요? 자유주의 복지국가요? 불평등 정도가 심한데? 그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계층 간 대립, 아니죠. 역시 반대로겠죠. 계층 간 대립이 심하대요. 왜냐하면 이걸 오른쪽을 강조한다니까. 사유제, 간섭 거부, 자유, 우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는 거고 능력 없으면 계속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는 게 이 오른쪽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 국가의 역할, 중심적이고 보조적이고 아니죠. 중심적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죠.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주도적, 중심적으로. 반면에 뭐다? 주변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 보조적. 요건 요쪽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닌가. 4번 전형적 국가. 자유적 복지국가. 미국 맞죠? 신자유주의의 어떤 리더 누구예요? 미국이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하는 국가는 대부분 다 뭘로 보시면 돼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우리나라 여기 들어갑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 어디? 북유럽. 자, 북유럽 세 개 얘기하세요. 어디?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핀란드, 뭐 부가적으로 뭐 저기 덴마크, 스웨덴 들어갔죠. 고로 정답 몇 번? 4번. 이런 유형 문제 역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시겠습니다. 역시 같이 저랑 풀어봤죠? 기업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디귿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리을 긴급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률 전반적인 요 긴급 지원법에 대한 법률 내용을 알고 있냐 그거죠.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억 보실까요?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지원. 먼저 일단은 지원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후조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후조사. 왜? 얘가 지금 긴급이야, 긴급. 응급사항이라고. 근데 언제 조사해요? 그렇죠? 자, 병원에 와서 응급환자야. 출혈이 심해. 그러면 네, 기다리세요. 외래 환자야? 엑스레이 찍으세요. CT 기다렸다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막 전부 다 부착하고 막 남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CT 찍고 MRI 찍고 유사시에는 또 CPR도 하고 긴급이잖아. 응급이지. 그럼 먼저 지원 먼저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원을 먼저 신속하게 한 후 차후에 여건이 좀 나아지면 그때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거죠. 고로 기억을 제외한 몇 번이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자아 발달에 8달계 과업에 해당하지. 야, 이거 나왔네요. 봐봐,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해요,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산불 내면 이렇게 쓸게요. 차라리. 자, 이렇게 쓸게요. 산불 내면 솔직하게 자수해라. 그죠? 기억나시죠? 또 균열된 저녁, 제대했다는 거죠. 저녁 친구는 새침하고 좌절한다. 야, 이거 나라 이거 몇 번이나 외웠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 접두사 이런 것들, 어조사 이건 다 뺄게요. 자, 들어갑시다. 그냥 이걸로 할게. 이건 뭐지? 신으로 뭐라 그랬지? 신뢰감 대 불신감. 1단계죠. 솔은 뭐죠? 솔직성 대 이건 죄라 뭐라 그랬지? 죄의식. 2단계. 자는 뭐죠? 자율성 대 수치심. 3단계. 균은 근으로 뭐라 그랬지? 근면성 대 열등감. 4단계. 저는 뭐라고 그랬죠? 정체감으로 뭐라고 그랬죠?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 5단계. 주로 청소년기 때 많았죠? 침은 뭐죠? 친밀감 대 구는 뭐라고 했어? 고로 봤죠? 고립감. 6단계. 새는 뭐라고 그랬지? 생산성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생산성 대 침체감. 7단계. 자, 여기 방금 지문에 나온 문제 나온 8단계 같은 나오네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노년기. 자아통합 대 뭘로 그랬죠? 절망감. 8단계. 다시 자아통합 대 절망감. 이게 8단계인데 여기 보시면 8단계야. 근데 뭐가 나왔어요? 희망 대 절망이 아니죠. 자아통합 대 뭐죠? 그렇죠. 방금 나온 절망인 거죠.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사회복지 이론 및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버트 노직은 이 사람 원래 잘 나오지도 않는데 교재에도 없는데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2번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3번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Principle of Equal Liberty를 제시했다. 4번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차치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체제로 보았다. 옳은 겁니다. 정답은 조금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한다고 그럴까? 좀 네. 그리고 존 롤스는 또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로버트 노직은요 신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장이 맡기는 쪽이죠. 그 다음에 2번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이건 어느 쪽이죠? 이 오른쪽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민주주의는 이쪽이죠. 공유제, 국가가 개입하는 쪽이죠. 언더스탠? 이것도 틀린 거고. 4번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차치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체제로 보았습니까? 이거는 신자유 쪽 아닌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10번 문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것도 많이 풀어봤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니은을 매년 공표해야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니은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요거는 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야,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다음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A군의 집은 누전 위험,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장시간 일하는 A군의 어머니는 청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사례관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관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집안 대청소를 실시해 A군의 가족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A군의 ADHD 치료를 위해 관내 보건소와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연계자 역할을 많이 했네요. 브로커. 1번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했다. 그렇죠? 인적 자원 동원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기회를. 그렇죠? 3번 사례관리자는 자원 연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내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정신보건소라든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4번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에서 노력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대부분 다 연결해줬던 내용이 있었지. 고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비율 측정에 해당하는 건 뭐냐? 자, 비율 측정은 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목이 있으면 이거 단순히 구분하는 목적이고 여기에 구분 플러스 순서가 있는 서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등간.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비율 형태.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순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눈여겨보시라고 몇 번이나 강조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명목, 서열, 등간 측정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그렇죠.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니은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 얘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죠. 절대 0점을. 반면에 얘는 어때요? 절대 0점을 못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만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죠? 0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어때요? 만 더하기 0은 만이죠. 그대로 만. 이 0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 개념인 거죠. 디귿 사친 영산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리을 온도 지능지수가 해당된다? 아니죠. 온도 지능지수는 등간이죠. 1도 간격으로. 그렇죠? 온도 같은 경우.
고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데서 야 여봐 이거 나왔잖아요. 또 나오잖아. 희망복지지원단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2010년도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면서 그 다음에 2012년에 나온 게 바로 희망이음세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희망이음 네트워크. 자 1번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2번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3번 자원의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옛날 말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 맞죠? 그런데 1번을 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얘는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인데 시군구에 들어가 있어요. 시군구에.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단계란 말이야. 시군구에 있단 말이야.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라. 희망복지지원단. 그럼 정답 몇 번? 1번. 14번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노인성 네.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진짜 이런 문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되는데 제가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어르신들은 주로 뭐라 했어요? 치매 중풍이에요. 뇌졸중. 그러니까 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뇌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뇌세포 죽어가는 거, 치매, 우리가 통상 그죠? 그다음 뇌혈관 터진 거 뭐예요? 뇌졸중, 중풍. 다 한의원에서 쓰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뇌와 연관이 있는 거야. 뇌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뭐다? 어떤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전부 다 치매 중풍 즉 뇌와 관련된 거야. 그럼 뇌와 관련된 거 한번 보실까요? 파킨슨 맞죠? 당뇨병 아니죠? 뇌경색 맞죠? 뇌 맞죠? 고혈압 아니죠? 이건 심장이죠. 고혈압은. 뇌출혈 뇌 맞죠? 류마티스 이거 여기지 무릎이지 술관절 아니지. 고로 기억 디귿 미음 어디 있어요? 2번이네. 강의 때 제가 말했죠. 이거 뇌와 연관이 있다고. 네. 정답 2번. 다음 15번 문제.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실까요? 기억.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제3의 길 노선이 강화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됐던 케인즈주의는 1930년부터 1940년대 2차 대전 전이에요. 그 대공황 이후에. 그런데 그게 쇠퇴했는데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을 발휘했어요. 아니죠. 신자유주의 이념은요. 1차 오일 쇼크 1973년, 2차 오일 쇼크 1978년 이후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 제3의 길은 1990년대 이후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 이건 틀린 거고. 니은 영국의 개정구빈법 다른 말로 신빈민법의 원칙 중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았다. 이건 맞는 말이고. 디귿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받던 스페인법은 현대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반이 되었다. 리을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했으며 중복 구빈을 없애고 빈민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알맞은 원조를 제공해서 그 목적으로 하였다. 답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4번.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흐름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흐름을. 이건 제가 도표 그리면서 설명드렸죠. 정답 몇 번이다?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사회복지사업법상 나오잖아.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교재 맨 뒤에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같이 했죠? 나오잖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을 이거 말장난했어요. 이 문제 보니까 봅시다. 1번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었다. 정답 1번이야. 왜? 자 이사가 7명이에요. 그러면 동등한 이사거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고병무 이사님이요. 저 이번에 임기 2년에 저 대표이사 하세요. 제가 해도 될까요? 자 투표합시다.
투표했어. 그랬더니 뭐야? 진짜 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어. 그럼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사는 이사인데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라. 그 대표이사가 되는 거야. 이사인데 너 대표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거지. 제외가 아니라. 대표이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이사인 거면. 그러니까 이사 중에 일부라는 거야. 근데 너 그냥 대표자 붙여줄게 그런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셔 하더라고. 교수님 이거 전부 다 시험 끝나자마자 다 요거 저한테 문의 왔어. 아, 나 진짜 혈압 올라. 진짜. 그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유심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17번. 아, 진짜 이것도 또 나왔어요. 그죠? 17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설명해. 아, 내가 군병원서 근무했잖아. 병원서. 내가 몇 번이야. 내가 메디컬 서비스에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강조했잖아요. 봅시다. 1번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번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3번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그 전문 분야에 따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요양보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임상심리사. 가입원 2주 동안에 임상심리사가 그 역할을 해요. 무조건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가입원 2주를 한다니까. 그때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임상심리사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야. 그래서 3명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자 줄일게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그러면 요 앞전에 서울시 추가지 뽑을 때 시험제 나왔지. 의사는 들어가 안 들어가? 정신과 전문의는 안 들어가. 이 사람도 왜? 교수님 왜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은 의료법이야. 이거 정신건강복지법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의료법이라니까. 요양보호사 안 들어가요. 다 맞추신 걸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18번. 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 청구와 재임사 청구를 규정했지 않은 법률. 아, 이건 솔직히 어려웠어. 이건 솔직히 좀 어려운 거야. 정답은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법, 3번 고용보험법, 4번 국민연법. 어려웠는데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돼. 자, 봐봐요. 응당 받아야 될 거를 내가 못 받아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법치인데 권리구제는 재심 청구야. 내가 그 결과 통보에 대해서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 나 이거 나 승복 못해.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고려해 주세요. 다시 심사해 주세요. 재심. 그렇죠? 이의 신청. 이거란 말이야. 그럼 자 봐봐. 산재. 저기 죄송한데요. 당신은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아, 나 용납 못해. 나 분명히 일하다 다쳤어요. 다시 고려해 주세요. 재심해 주세요. 되지? 3번 고용보험. 저 선생님은요. 저 실업급여를 못 받겠는데 왜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그리고 자발적 퇴사 아니에요. 이거 나 용납 못해요. 내가 왜 구직급여를 못 받아요? 다시 고려해 주세요. 국민연금. 저 선생님은요. 급여가 요거밖에 안 나고 있어요. 왜요? 저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이거 나 진짜 젊었을 때 내가 꼬박꼬박 납부했어. 내가 술도 못 쓰고. 근데 왜 내가 응당 받아야 내 돈을 못 받아? 근데 건강보험. 저 선생님 서비스 자 수술 받았어.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서비스 수술을 이걸 왜 안 받게 해줘? 다른 수술 해줘. 뭔가 이상한. 내가 원하는 약은 페스탈인데 왜 배아제를 줘?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죠? 다시 고려해줘. 나 페스탈로 줘. 배아제 주지 말고. 나는 가스면서 달라는데 왜 활명수를 줘? 뭔가 이상하잖아. 정답 몇 번? 2번. 19번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활급여. 이 문제도요. 완전 말장난이에요. 볼까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봐봐. 1번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기능 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어,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전시. 맞죠? 이게 정의야. 2번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등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간이 맞죠? 3번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활성 등의 재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중요한 말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외. 여러분 자활급여의 핵심이 뭐죠? 공공근로사업이잖아요. 저 잔디 풀 뽑으세요. 그 도로에 있는 껌 좀 띄워주세요. 저 전단지 그거 불법 전단지 떼주세요.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제외된다고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제외돼요? 공공근로사업. 주가 공공근로사업인데.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앞에 쫙 잘 나가다가 살짝 끝에 가서 제외된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꼼꼼히 봐야 되는 거지. 자, 20번 문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시겠습니다. 기업,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이다. 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귿,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 청소년센터는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 입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리을,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한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다 들어가죠, 요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적중률 높은 그러한 내용과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